안녕하세요. 여성문화센터 퀼트 공예 강사 박정희입니다. 퀼트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퀼트를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색상, 무늬, 소재, 크기, 모양의 작은 천 조각을 서로 꿰매어 붙이는 것을 퀼트라고 합니다. 그 천 조각을 꿰매 붙이고 솜을 대고 누비는 것을 또 퀼팅이라고 합니다. 퀼트는 각각 다른 무늬와 색상의 천 조각들을 이어 퀼트 솜과 함께 안감과 함께 누벼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천 조각들이 서로 어우러져 생활 곳곳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을 퀼트라고 합니다. 퀼트의 종류에는 퀼트 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패치워크 퀼트, 아프리케 퀼트, 샘플러 퀼트, 화이트 퀼트, 아미시 퀼트 등 여러 기법이 있으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소품을 만들며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수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먼저 9조각의 진한색 천 5조각, 연한색 천 4조각을 이어 붙이는 9조각 이렇게 패치워크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작은 핀 쿠션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퀼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박 쿠션이나 호박 핀 쿠션이나 바구니 같은 이거를 만들면서 홈질 방법을 연습하고 또 솜을 놓고 주름을 잡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름철 더워지니까 천을 이용한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이며 또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마스크 보관함도 만들어 볼 것이고 또 작은 인형 소품들을 만들고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핀꽂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또 여름에 가볍게 들 수 있는 누비 없이 할 수 있는 가방을 한번 또 만들어 보며 이런 이렇게 파우치 같은 것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또 지금은 간단하게 또 퀼트의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퀼트의 재료는 이렇게 바늘 이거 큰 바늘은 인형을 할 때 쓰는 인형 바늘입니다. 또 이렇게 퀼트 바늘은 이렇게 8호, 9호, 10호 등이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좀 길이가 길어집니다. 또 퀼트 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천의 색상에 맞춰서 그 천을 이렇게 실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퀼트를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퀼트 하려면 다 하고 싶은데 저 바늘 못 껴서 못해요. 막 바늘 구멍이 안 보여요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게는 도구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여기 꼭지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실을 이렇게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끼는 기계도 있고요. 또 손끝 하다 보면 이렇게 솜을 대고 누비는 작업을 하고 솜에 두께가 다 있다 보니까 가방 같은 거는 이렇게 9온스, 7온스 이렇게 두꺼운 솜을 쓰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아플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고무골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골무를 사용하면서 손을 보호하면서 퀼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솜을 대고 누비는 작업을 할 때 바늘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링골무를 손가락 호스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천과 천을 이렇게 항상 맞대고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핀을 사용하며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핀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애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자석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천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안을 뜰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연필, 이렇게 수성펜들, 또 이렇게 초크펜,
있고, 수정펜은 이렇게 연한 색과 진한 색을 있어서 그 천에 맞추어서 구분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물을 뿌리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저기 많이들 활용하셔서 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만들었다 보면 뒤집고 솜을 넣고 밀어 넣고 하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핀셋, 겸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위는 천을 자를 때는 이렇게 재단 가위를 쓰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는 종이를 대고 우리거나 뭐 붙이거나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형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종이 가위 딱 구분하셔서 쓰면 가위의 수명도 길어지고 가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접자예요. 항상 퀼트는 세개 공통으로 0.7cm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7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쉽고 빠르게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접자도 본인의 뭐 천의 센치에 따라서 짧은 거, 긴 거, 더 긴 거 이렇게 많이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작품을 하면 항상 좀 이렇게 구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를 다릴 때는 이렇게 퀼트용 다리미, 요거는 좀 퀼트 전용이라서 작고 깜찍한데 이거 굳이 안 쓰고 집에서 사용하는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리고 퀼팅 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퀼팅 솜은 이렇게 두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것도 만드는 작품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재단을 할 때는 이렇게 재단판을 사용해요. 사포를 놓고 항상 천에다가 재단을 하면 이렇게 천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여기다 이렇게 딱 사포 위에 항상 천을 놓고 재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판은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집에서 쉽게 만드시려면 종이 화일에다가 딱풀로 사포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훌륭한 재단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느질 방법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퀼트 바늘을 이용해서 매듭을 줄 때는 바늘 위로 실꼬리를 잡은 후에 1바퀴, 2바퀴, 3바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빼내시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홈질 기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퀼트 바늘은 1cm에 3-4땀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거지. 하고 매듭은 뒤쪽에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흰 천에다 빨간 실을 사용하였고요. 보통은 흰 천에 흰 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박음질은 홈질처럼 한번 이렇게 뜬 후에 다시 그 나와 있는 바늘 실에 꼬리를 물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음질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매듭을 하시고 보통 우리 공구르기는 항상 마무리를 할 때 공구르기를 사용해 솜을 채우고 또 공구르기를 하고 바이어스 처리를 하고 공구르기를 하고 이렇게 항상 마무리는 공구르기로 갑니다. 공구르기 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끝과 끝을 접은 후에 나와 있는 윗부분을 직각으로 홈즈릴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바로 밑에다가 홈질로 뜨시고 또 나와 있는 쪽 위에다가 홈질로 뜨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깨끗하게 공구르기가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 방법 거의 3가지를 놓고 퀼트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오늘은 간단하게 튤립 봉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매듭을 돌려서 매듭을 짓고 하면 이렇게 요 굵기에 항상 매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튤립을 만들 때는 원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선을 홈질로 꿰매 보겠습니다.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원통을 꿰맸으면 이런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구 활용법하고 바느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통이 되죠. 그리고 밑부분을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모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접을 밑으로 꺾어 주세요. 이렇게 꺾어 주시고 여기 끝부분을 따라서 홈질을 뺑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매듭은 항상 바늘 위로 꼬리를 잡으시고 1바퀴, 2바퀴, 3바퀴를 돌리세요. 보통 2바퀴도 돌리는데 2바퀴 자꾸 빠진다고 해서 지금 3바퀴 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렇게 시접을 접고 뺑 돌아가면서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서 모아집니다. 또 이렇게 입구 부분은 시접을 접어서 솜을 채운 후에 십자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솜은 저희는 이렇게 방울솜을 씁니다. 여기 십자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번 뜨면 그게 십자 뜨기예요. 이렇게 한번 떠주시고 반대쪽 한번 떠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떠주세요. 이렇게 모아주시면 튤립 봉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튤립 만들기, 이거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어요. 뭐 가방 끈을 만들거나 아이들의 뭐 단추, 또 뭐 애들 방의 커튼 장식, 애들 머리핀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퀼트 재료와 바느질 방법으로 하는 이렇게 튤립 만들기를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지금 아플리케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플리케 기법을 이용하여 이런 이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플리케 기법은 각 패턴을 그린 후에 옷을 입힌다는 생각으로 배색을 한 후에 덧대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한 패턴 같은 경우 빼내서 가방이나 쿠션 같은 데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거는 아플리케 작품이고, 여기 뒤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수 퀼트를 이용하여서 수를 놓고 패치 조각천을 연결하여 이렇게 큰 이불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약간 상급반, 제일 높은 단계의 수업인데, 이렇게 여기는 아플리케 기법을 하였고, 또 요런 건 다 입체로 만든 거야. 입체로 만들어서 공구르기로 붙여서 이렇게 다 원래 한 장 한 장을 다 만드신 후에 연결을 하여서 이렇게 큰 탑을 만듭니다. 큰 탑을 만들고 이렇게 겉에 거를 겉면을 완성된 것을 탑이라고 하거든요. 탑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안감을 대고 그 사이에 솜을 대고 누비는 방법을 이렇게 퀼팅이라고 합니다. 퀼팅을 하신 후에 항상 바이어스 처리를 하고 뺑 돌아오면서, 바이어스 방법도 직각 바이어스 치는 방법 다르고 이렇게 곡선 바이어스 치는 방법은 각각 틀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속 하시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불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완성을 하시면 평생 쓸 수 있는 개인 소장의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이불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퀼트의 재료와 퀼트 방법, 퀼트의 종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